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오의 류기수입니다. 지금부터 4급 모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문법은 전치사 위입니다. 자, 위하여 서비스의 대상을 나타내죠. 那天他为大家 모두를 위하여 准备了很多酒 많은 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어와 수어 사이에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부사어로 쓰인 거죠. 두 번째 뜻을 또 위하여인데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을 나타내죠. 为买到这本新书 이 책을 사기 위하여 목적이죠. 他保遍了 变 결과보로 쓰면 온 천지 온통이란 뜻이죠. 거다 수디에 각종 대형 서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세 번째는 때문에 심리동사 위에서 심리동사 앞에서 잘 쓰인다. 别为我们担心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担心이라는 심리동사가 있죠. 我们会自己照顾好自己的 우리는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어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후이가 왔고요. 하오는 결과보고요. 그래서 위에서 서비스의 대상 위하여 목적 또는 심리동사 앞에서 때문에 위해서의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죠. 요이 우정이죠. 깐베이 건배하다, 잔을 비우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문제 봅시다. 요이 위 워먼 더 깐베이. 자,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함께 순서 맞춰봅시다. 요이 우정이죠. 왜 위하여 워먼 더 있어요. 뒤에 명사 와야 돼요. 깐베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뒤에 수로 와야 하는데 수로 올 수 있는 거 깐베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워먼 더 뒤에 명사 와줘야 하는데 요이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왜 워먼 더 요이 깐베이 건배사로 많이 쓰이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왜 워먼 더健康 깐베이 이렇게 돼요. 사실 깐베이라는 말은 술잔을 완전히 비우는 말인데 요새는 그렇게 깐베이했다고 다 마시진 않아요. 술잔을 상대방과 서로 부딪혔다 펑베이를 했을 때는 다 마시는 게 예인데 깐베이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마시는 걸 보고 상대방이 다 마셨으면 여러분들도 다 마시는 거지만 상대방이 조금 마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마셔도 주도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 왜의 세 가지 뜻을 정리해 봤는데요. 활용과 예문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건배사 외워주세요. 为我们的友谊干杯 为我们的健康 干杯 중국에서 교제하는데 밥 먹을 때 꼭 저녁 식사할 때 꼭 술이 따라 나오니까 필요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문법은 바자구와 정태보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능보호만 바자구에서 못 쓴다고 배우고 있는데요. 일부 정태보호도 바자구에서 사용될 수 없어요. 이 내용 자세히 들어두세요. 자, 첫 번째. 주어를 묘사하거나 동작을 설명하는 정태보호는 바자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他总是把作业做得很认真 이 부분이 정태보호죠. 그렇죠? 他把每一件事情做得都很仔细 이 부분이 정태보호죠. 很仔细가 我把汉语学得很刻苦 그는 늘 숙제를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녀는 모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나는 중국어를 아주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중국어에서는 안 된다. 왜? 른전이 원래 바자고는 목적어 보호 관계가 있죠. 주어의 른전이 아니죠. 그렇죠? 타가 른전이죠. 그렇죠? 동작이 헌즈시 굉장히 세밀하다는 뜻이 되고요. 내가 헌크쿠라는 뜻이 되죠. 즉 바자의 목적어는 주어나 스칭이나 한위가 한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행동할 때 어떤 상태를 놓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이런 문장들은 바자구에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정태보호로 쓰였지만 사용될 수가 없다. 정태보호가 쓰인 바자구는 빼이자구로 고쳐서 성립하면 맞는 문장이네요. 예, 보세요. 演把他熏得直流眼泪. 연기는 그를 줄줄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목적어가 눈물을 흘리니까 보어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이자로 고쳐보면 타베이엔 그는 연기에 쏘여서 쉰더 드리우 옐레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고쳐서 말이 안 되면 되질 않는다는 거죠. 我把中文学得很努力. 빼이자구로 고쳐봅시다. 중원 빼이워 学得很努力. 말이 안 되죠. 중국은 나이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배웠습니다. 他今天把床起得很晚. 그는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죠. 今天床被他起得很晚.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자구에 쓸 수 없다. 확인하는 방법이죠. 정태보가 제대로 바자구에 쓰였나 안 쓰였나를 확인하는 방법 빼이자구로 고쳐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까 모든 정태보호에 바자구를 쓸 수가 없다. 어떨 때만 쓸 수 있냐? 바의 목적어와 보어가 연관관계를 가졌을 때 변화를 나타내 줬을 때 쓸 수 있다. 얘는 주어와 관계가 있는 거죠. 얘도 보어가 주어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후유엔 종업원이죠. 깐징 깨끗하다. 짜쥐 가구죠. 차 비비다. 마찰하다. 닦다. 여기서는 닦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자, 오늘의 문제 봅시다. 후유엔 바 헌깐징 짜쥐 차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 후유엔 종업원이죠. 바 뭐뭐 을 헌깐징 매우 깨끗하다. 자쥐 가구죠. 차다 문지르다 닦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더 뒤에 정도보호검은 같이 묶어주라고 그랬죠. 공식이에요. 차다 헌깐징.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나와버리죠. 뭐 종업원은 가구를 아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자, 목적어와 보호 봅시다. 가구가 깨끗하니까 연결이 되죠. 그렇죠? 후유엔이 깐징한 게 아니죠. 가구가 깐징하니까. 즉 오와 C가 연결됐을 때 바자구 정태보호를 쓰는 바자구를 쓸 수 있다는 공식에 들어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자구와 정태보호가 같이 쓰일 때의 조건을 정리했어요. 모든 정태보호의 바자구를 쓸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어 문법에 나오는 조동사라는 품사는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조동사가 우리를 상당히 괴롭힌다는 거죠. 왜? 하나의 조동사가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거나 같은 뜻을 가진 조동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넌과 후의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중에 오늘 조동사 삐쉬 글자 조심하세요. 발음 똑같은 동음 발음의 동사도 있어요. 조동사 삐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는 그 특성상 당연히 동사 앞에 와야 돼요. 学生必须带学生证. 학생은 반드시 학생증을 지녀야 합니다.
두 번째요. 명령의 어투를 강하게 해요. 你必须尊重别人的意见.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한테 명령의 어투를 강하게 해준다는 뜻이 있고요. 부정문은 不必须가 아니라 不必입니다. 我已经知道了. 나 이미 아니까 你不必再说了. 당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不必须가 아니에요. 不必예요. 주어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조동사지만 这件事别人帮不了. 가능 보였었죠. 이 일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必须你亲自去办. 당신이 직접 가서 해야 해요. 자, 동음에 동사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 숫자가 달라요. 그렇죠? 반드시 숫자고 이건 필요할 숫자죠. 必须는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수로를 써요.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고요. 做这个工作必须5个人.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5명이 필요합니다. 뒤에 동사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사예요. 근데 이 문장 보세요. 你明天必须来. 자, 뒤에 동사 있잖아요. 얘는 내일 반드시 와야지 돼요. 라고 해서 조동사라는 거죠. 그럼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완성, 완성하다죠. 任务, 임무고요. 必须,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按时, 제때, 규정된 시간 안에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기출문제 보죠. 完成任务必须按时我们.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完成任务, 임무를 완성하다. 必须, 조동사라고 그랬어요. 按时, 시간에 맞춰, 부사어죠. 我们, 우리들, 주어겠죠. 우리는 임무를 완성해야 합니다. 왜? 조동사하고 부사어니까요. 부사니까, 둘 다 부사어니까 완성任务, VO 뒤에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我们, 조동사가 앞에 오죠. 必须按时完成任务. 우리는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성해야 합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조동사 必须 여러 용법이 있죠. 그리고 동사도 必须 글자 다른 동사, 동음, 음은 똑같은 동사 있어요. 확인하세요. 우리말에는 없는데 중국어에만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 존연문이죠.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존연문인데요.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문제는 존재를 나타내는 존연문이에요. 자, 존재를 나타내는 존연문이나 출현을 나타내는 존연문이나 소실을 나타내는 존연문의 형식은 다 똑같아요. 앞이 장소나 시간이에요. 이거는 부사어예요. 앞에 있다고 주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와줘야 돼요. 이래서 얘 존자와 현자를 따서 존연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 부분이 중요하죠.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어가 된다. 불특정한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걸 양거가 붙는 게 불특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말로 어제 큰 사건, 이 주격조사 이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뒤로 갔죠. 목적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존연문의 특징이에요. 昨天发生了一件大事. 어저께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게 존연문의 특징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고시에 이 문제가 나왔었죠. 커렌라일러와 라이커렌러의 차이가 뭐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둘 다 손님이 왔다예요. 그런데 중국어는 차이가 있죠. 뭐가요? 이때는 출현을 나타내는 존연문이 돼요. 그래서 이 커렌은 어떤 커렌이다? 모르는 커렌이다. 불특정한 사람이다. 이 커렌은 주어죠.
아는 손님이에요. 아는 손님이 온 거고, 오기로 한 손님이 온 거고, 밑에 라이커렌러는 약속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손님이 온 거를 라이커렌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중국어의 주어는 성질상 확실한 부분이 확실한 거, 확실한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로 오기가 쉽고요. 목적어는 대부분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온다. 목적어에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올 경우에 중국어의 습관상 앞으로 뽑아서 주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종류요. 존재, 출현, 존연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실이 있다. 자, 존재는 대개 멈춰져 있는 동작을 얘기하죠.墙上 挂着 걸려져 있다. 一张画 한 장 걸려져 있습니다. 불특정한 사물이 왔죠. 출현, 이동, 나타나는 거니까 이동, 움직이는 동작이겠죠. 뚱비엔 카이골라이 이량汽车 불특정한 자동차 한 대가 동쪽에서 달려온 거죠. 세 번째는 소실이죠. 那个学校死了一个学生 한 명이 죽었습니다.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동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를 봅시다. 시즈 사자죠. 썰린 삼림 숲이고요. 저 동태조사죠. 보통 존연문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 많이 달라붙죠. 유지태 즉 지속태를 나타내요. 이친 한때 한 무리. 문제 봅시다. 시즈 썰린리 주저 이친.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시즈 사자죠. 썰린리 숲속에 쭈저 살고 있습니다. 이친 한 무리의 사자가 숲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불특정한 거죠. 그리고 앞에 장소가 오죠. 그렇죠. 썰린리 쭈저 동사,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시즈 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 한 무리의 사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존연문, 의미와 형식, 종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인데 중국어에서는 자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법 사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상급 4급 없고 자꾸 여러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4급 시험 본다고 4급만 보면 안 돼요. 3급서부터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빈도수가 존연문이 나오는 문제 나오는 빈도수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 이게 중요한 문법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국어 문법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어순, 단어의 순서와 두 번째는 허사죠. 그 중에 허사 중에 이 조사라는 거는 우리를 상당히 괴롭혀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사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더가 조사로 쓰였다 그러면 아, 이거는 관형어를 나타내는 신분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번 시간 관형격 조사 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격조사, 관형격 조사죠. 더의 해석과 더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형격 조사 더의 해석 방법은요. 첫 번째는 앞이 명사고 뒤가 중심어일 경우에는 소유격 조사 의로 생각하면 돼요. 타더짜샹 그의 고향은 짤 황허 이난 황하 남쪽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즉 앞이 명사일 때예요. 명사적 성분일 때. 두 번째, 앞이 형용사나 동사성 성분이고 더가 있고 중심어면은 니은형 어미로 쓰면 돼요. 르리에더 열렬하다에 더가 붙었으니까 한. 만약 치 그러면은 여기에 더가 붙으면 먹다에
은이 붙으니까 먹은 이런 식으로 니은형 어미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我们受到非常热烈的欢迎. 우리는 매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고요. 세 번째는 뭐뭐 리을로 번역될 텐데요. 이때는 뒤에 꼭 스호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앞에가 형용사, 동사사, 성분, 주술사죠. 昨天飞机要起飞的时候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할 때忽然下雨了 돌연 비가 왔습니다. 해서 이 뒤에 스호가 보면 뭐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말로 뭐뭐 할 때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더가 생략될 때가 있어요. 얘가 그냥 계속 다 붙어버리면 편할 텐데 사람 괴롭히려고 안 써도 될 때가 있어요. 첫째, 뭐다? 명사가 관형으로 쓰일 때, 즉 재질, 속성, 산지, 용도 등을 나타낼 때는 안 써도 돼요. 도, 주어즈, 나무, 테이블, 한유, 수, 중국어, 책. 두 번째는요, 대명사가 관형으로 쓰여서, 즉 중심어 앞에 쓰여서 관계의 호칭을 나타내요. 원마마, 타끄거, 물론 더가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때는 강조가 돼요. 워더마마, 타드끄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집단명사를 수식할 경우에 왜 우리 학교, 걔네 회사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때는 더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我们学校, 他们公司 이럴 때는 더를 생략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직업을 설명할 경우에요. 중국어 선생님, 中文老师, 우리말에 중국어의 선생님 안 그러죠? 网络工程师, 인터넷 기술자 이런 식으로 더가 붙지를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문제 세 단어 봅시다. 病人 환자죠. 严重 중대하다 심각하다. 情况 상황 형편이에요. 자, 문제 보시죠. 나의 病人严重더情况 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함께 풀어볼까요? 나의 빙는 그 환자,严重, 엄중하다, 더의,情况, 상황, 마, 의문문을 만들죠. 그 환자의 상황은 엄중합니까? 이런 의미겠죠. 근데 문법적으로 풀어봅시다. 더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가 붙었으면은요, 얘가 주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관형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 쓰이죠. 그런데 연중이 형용사니까 목적어를 못 갖죠. 그래서 나의 빙는의情况, 연중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형격 조사, 격조사라고 그러죠.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 우리 이렇게 얘기하듯이 관형격 조사 더에 대해서 세 가지의 해석 방법 기억하셔야 하고요. 생략되는 경우 네 가지 있어요.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 강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자구나 빼자구 위에도 자주 나오는 건 조년문도 자주 출제되지만요. 정태보도 자주 출제돼요. 정태보는 공식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다 맞아요. 자, 일단 정태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정태보의 의미는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거나 혹은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요. 이건 어떻게 결정짓느냐, 앞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 어떤 형용사가 오느냐, 뒤에 어떤 성분이 오느냐 보어로 이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평가나 판단은요, 뒤에 형용사 사주가 와요. 앞에는 동사가 오죠. 그 대신 부사나 조동사 혹은 동사가 온다. 뒤에 형용사 사주가 오는 게 중요해요. 1번 봅시다. 唱得很优美 형용사 사주가 왔죠. 아주 우아하게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평가나 판단이죠. 그 다음에 一定能骑得很快 부사나 조동사가 왔죠. 一定能 동사 치고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왔죠. 이건 판단이에요. 틀림없이 빨리 탈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떤 것이냐? 뒤에 주술사조나 형보사조 혹은 동사사조가 온다는 거죠. 앞이 어떻다? 동사다. 여기 조동사나 이런 것들 없다. 부사나 조동사 이런 것들 없이 동사인데 주술사조나 형보사조나 동사사조가 올 때는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예를 봅시다. 동사 뚜주腾, 샤오도 뚜주腾, 주술사조 같죠. 웃느나 배가 아팠습니다. 웃는 정도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결과로 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형보사조, 많이 질러, 형보사조죠. 어떻게 치더, 먹는 게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라는 게 결과예요. 사실 이거 평가로 봐도 우리말로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가나 결과가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먹어서 만족스럽다 해서 결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를 봅시다. 순리, 순조롭다, 지화, 계획, 계획하다, 진행, 진행하다죠. 자, 문제 봅시다. 很顺利, 计划, 더, 진행.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很顺利, 매우 순조롭다, 지화, 계획, 더,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조사죠. 진행, 진행하다. 자, 서두에서 공식만 알면 쉽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더가 나오면 뒤에 바로 정도, 부사, 헌이 따라 붙는다. 그럼 두 개 같이 가다 놓으세요. 왜? 很顺利, 형용사 사조니까 뒤에 목적어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더가 붙었으니까 앞에 뭐가 와야지 돼요? 동사가 와야죠. 여기서 동사 진행이에요.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지화, 진행도 很顺利,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보다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가 훨씬 해석이 낫죠. 그래서 얘가 S, V, 그 다음에 정태보호가 되는 거예요. 很顺利.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 기출문제 정태보 여러 형식과 각 형식별 의미도 확인해야지만요. 정태보일 때 바로 풀 수 있는 포인트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문법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어순도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만 허사, 부사와 조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자, 격조사 더가 있는데 얘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격 조사 더는 생략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생략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쌍음절 형용사, 쌍음절 동사인 경우에는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동작을 묘사하는 논리더 쉐시, 쉐시를 오죠. 简单的处理, 처리를 묘사하는 쌍음절 동사. 쌍음절, 여기도 쌍음절 형용사고 쌍음절 동사죠. 쌍음절 형용사고 쌍음절 동사일 때는 안 써도 된다. 두 번째는요, 단음절 형용사 뒤에서는 일반적으로 안 써요. 多吃点儿, 快告诉他吧. 단음절 형용사 앞에서는 안 쓴다. 왜? 단음절 형용사는 수로로 안 쓰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로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얘가 부사예요 하고 알려줄 부사격 조사 더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첩된 형용사 칭칭, 수수후후 이럴 경우에는 안 써도 됩니다. 이번 문제와 관계되는 거죠. 네 번째는 부사가 부로서 쓸 때는 더의 사용이 자유롭다. 뭐 짜이산더, 그 다음에 정짜 이럴 때는 얘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부사가 부사로 쓸 때는 여러분들 굳이 붙일 생각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첫 번째, 쌍음절 형용사가 쌍음절 동사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중첩된 형용사, 이때는 안 써도 된다. 한 글자짜리나 한 글자짜리 형용사나 부사는 당연히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所有,
소유하다 혹은 형용사로 모든으로 뜻을 쓰여요. 习惯, 습관이 되다. 양성하다, 기르다. 慢慢, 천천히. 문제 보시죠. 所有的习惯养成的都是慢慢.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所有的习惯, 모든 습관들, 养成的, 길러지는 것입니다. 都是, 전부 다, 뭐뭐입니다죠. 慢慢, 천천히. 왜 이번 문제의 포인트를 부사격 조사 더의 생략에다 집어넣냐면요. 이 慢慢이 내부 사전에서는 부사어로 나오는데 이거 형사 중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양청 앞에 넣어야 돼요. 천천히 양성되는 것입니다. 더 뒤에 것이라는 뜻으로 적자사조, 더자사조가 쓰인 거죠. 뭐가? 모든 습관들은 전부 천천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의 정답이에요. 所有的习惯都是慢慢养成的. 이게 정답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부사격 조사 더가 생략되는 여러 경우를 체크하셨는데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무엇과 무엇인지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중국어의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하나의 조동사가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조동사가 같은 뜻을 갖고 있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를 들어서 조동사 능은 할 수 있다죠. 후이도 할 수 있다죠. 그렇죠? 조동사 후이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 쓰이는가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기 쉽죠. 오늘 중요한 조동사 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뭐냐?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거나 그 조건을 갖추었다고 추측함을 나타내요. 还有3天时间我们能할 수 3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完成任务我觉得这件事只有王力能帮助你. 내 생각으로 이 일은 왕리만이 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추측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냥 추측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많이 쓰이죠. 허가를 나타내요. 我能用一下你的笔吗? 허가를 나타낸다. 의문문이죠. 不行,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능을 사용한 부정문은 허락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됨을 나타내요. 上课的时候不能睡觉.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도리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4번 가능성을 나타내요. 이때 문장 끝에 긍정을 나타내는 조사 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쓴 거는 후이는 긍정을 나타내는 더를 뒤에 쓸 수 있죠. 다 후일 라이더. 능은 못 쓴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这件事他能不知道吗? 이 일을 그가 모를 수 있나요? 라고 가능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도 가능이고 이것도 가능 아닙니까? 조건을 갖추었다는 1번의 뜻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에 할 수 있다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뜻이 많이 쓰이죠. 수준, 효율, 효능을 나타냅니다. 나는 1분에 150타 칩니다. 그는 1분에 150타 칩니다. 他1分钟能打150字. 자, 또 여러분들 여기 있다는 얘기 안 했지만 능은 회복시켰다는 얘기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能走路와 후이저울루의 차이는요. 능저울루는 다리의 기부스에다가 풀고 걸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회복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후이저울루는 걸음마를 배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번 문제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왔나 봅시다.推동, 추진, 추진하다, 추진시키다. 징지, 경제. 조심할 건요. 산동성의 성후이는 뭐 어디예요? 제남이죠. 근데 제남은 어떻게 읽어요? 찌난 안 그래요? 그때는 삼성으로 읽어요. 찌난 하고 읽어요. 같은 글자인데 음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파잔, 발전, 발전하다. 구리, 격려하다. 징정, 경쟁,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졌고요. 자, 그럼 이번 기출문제 봅시다. 推동, 징지, 파잔, 구리, 징정, 능.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推동, 추진하다, 촉진시키다. 징지, 파잔, 경제 발전. 구리, 징정, 경쟁을 고무시켜 격려하는 거는 능. 일단 능이 조동사니까 동사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推동.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뭐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라는 게 서로 경쟁을 격려시키는 게 경쟁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구리징정 능推동经济发展 얘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능 활용할 때 주의점 5가지 체크해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수고하셨어요. 외국인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의 대외 한어 교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외국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2개가 있는데요. 라오따난이라고 그러죠. 첫째가 바자구고 두 번째가 완성태라고 해요. 자, 완성태와 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완성태라는 것은 동작의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완성태는 무조건 과거라고 배웠는데 과거에 많이 쓰이지만은 꼭 과거는 아니에요. 중국어의 시제는요, 영어하고 달라요. 중국어의 시제는 시간사어, 시간사, 昨天, 现在, 明天, 今天 이런 걸로 이징 이런 걸로 나타내고요. 혹은 앞뒤 문맥에 의해서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요. 절대 동태조사 러에 의해서 과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 러가 들어갔으니까 과거다라고 주장하면 틀려요. 그래서 완성태 하나의 동작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자,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가 있냐? 보세요. 오늘 今天下了课 수업이 끝나면 我们就回자, 우리는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수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갔다고 해서 꼭 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今天下了课我们就去看电影 영화 보러 갈 거다. 한 동작이 끝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완성태, 형태 봅시다.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기타 성분이 중요하다. 주어, 동사 뒤에 바로 붙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런다? 동태조사라고 그래요. 我给朋友写了一封长信. 자, 기타 성분 관용어가 붙었죠. 그렇죠? 러와 목적어, 러는 단순한 형태의 목적어와 함께 붙습니다. 我吃了饭 문장이 끝나질 않아요. 못 끝나요. 왜? 판이라는 단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장을 끝내려면은 목적어 앞에 수량사주나 기타 관용어가 와야 합니다. 이 관용어는 통상 완성된 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영어 봅시다. 他拿了三折粉笔 그는 분필 세 자루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었다고 그죠? 자, 好像他喝了不少牛奶 적지 않은 우유를 마셨습니다. 완성된 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단순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에 반드시 완성태를 써야 하느냐? 잘 들어두세요. 첫째, 구체적 시간에 발생한 동작의 완성이에요.
문장 중에 늘 구체적 시간이 있어요. 那天我们既参观了工厂学校又参观了幼儿园 그날 우리는 공장과 학교를 구경하였고 또 유치원도 구경하였습니다. 참관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줘야 된다. 2번 한 동작이 완성된 후 새로운 동작이나 상황이 또 출현하는 경우예요. 看了他的信 한 동작이 완성됐죠. 我伤心地流下泪来 슬퍼서 눈물을 났어. 편지를 보고 한 동작이 완성된 후에 다음 동작이 나왔을 때 사용해 준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조건이나 방식, 원인 아래에서 어떤 결과를 얻은 경우예요. 조건이나 원인 아래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진고 연주, 연구를 거쳐서 조건이나 방식이 나온 거죠. 我们同意了你的方案, 너의 방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결과를 얻은 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번 문제에 나온 단어들 봅시다. 效果, 효과, 办法, 방법, 수단, 취득, 취득하다. 복격조사 아니에요.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복격조사 아니에요. 얘가 한 단어예요. 단어 다시요. 效果, 효과, 办法, 방법, 수단, 취득, 취득하다, 얻다예요. 문제 보시죠. 效果弟弟的办法很好的取得了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效果 효과죠. 弟弟的办法 동생의 방법 很好的 매우 좋은 取得了 얻었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자, 더 있으니까 명사 묶어주려면 예어고 묶어줘야죠. 보십시다. 取得了 목적어 가져야죠. 뭐 很好的效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取得了弟弟的办法 동생의 방법을 얻었습니다. 보다는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가 훨씬 더 순리에 가깝죠. 문장이 순창하죠. 그래서 주어는 弟弟的办法 동생의 방법은 아주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라고 보는 게 정답이는 거예요. 弟弟的办法取得了很好的效果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완성태의 형식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꼭 확인하세요. 중국어 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순인데요.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 또 하나의 벽에 부딪히는데 그 벽이 뭐냐? 각 단어의 특징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 인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사 인치는요. 이 말 어렵죠. 어떤 일, 현상, 활동이 다른 일, 현상, 활동을 일으킴을 나타낸다. 그냥 일으키다라고 우리말로 생각하면 돼요. 说的太多 너무 말을 많이 하면 就会引起反感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中秋的圆月 추석의 둥근 달은 引起了我的思乡之情 나의 고향 생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라고 하면 되죠. 이거를 쉽게 하는 꿀조합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어로 따페이라고 하는데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인치 뭐뭐더 주의 누구누구의 주의를 일으켰다. 인치 뭐뭐더 관주 누구누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고요. 인치 화의 의심을 일으켰다. 인치 반감 반감을 일으켰다. 그리고 인치 뭐뭐더 시 어떤 일을 일으켰다. 인치 뭐뭐더 호고 그러면은 어떤 나쁜 결과를 일으켰다. 호우고는 대부분 나쁜 결과였어요. 인치 뭐뭐더 마오둔 그러면은 어떤 모순을 일으켰다라는 조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죠. 자,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를 봅시다. 피엔 문장을 세는 단위죠. 报道 보도 보도하다. 관주 관심 관심을 가지다. 인치 끌다 야기하다예요. 자, 문제 봅시다. 这篇报道关注引起没有人们的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这篇报道이 보도는 이 뉴스는 뭐 이 보도는 다 되죠. 관주 관심을 가지다. 인치 일으키다죠. 메이어 부정이죠. 렘먼더 사람들의 자, 우리 아까 따페이 서로 어울리는 꿀조합을 봤어요. 뭔 어떤 꿀조합이었어요? 인치 관주 뭐뭐더 관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꿀조합을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아까 꿀조합에서는 인치 뭐뭐더 관주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해서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부정이라면은 메이어가 당연히 이리로 와야죠. 그래서 이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篇报道没有引起人们的关注.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은 동사 인치에 대해서 배웠죠. 자, 꿀조합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요. 꿀조합들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 풀기가 쉽다. 중국어로 뭐라 그런다? 따페이 어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如果您还没有订阅的话呢，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드릴게요.